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세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오늘도 재밌고 신나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해서 좀 국정이 술렁이고 있는데요. 증거와 정황을 무시하고 면죄부 준 수사기관에 대해서 불신이 하늘에 찌른다. 또 의무를 다하지 않은 수사기관 책임을 묻기 위해서 좀 밤낮 방방곡곡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최상병 순위 사건 이용민 대대장의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화로 한번 하긴 했었는데 뭐 짧게 청문회 이후에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는 거 아닙니까? 과분합니다. 네. 동네에서도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아, 동네에서도 알아보고 그 나쁜 건 아니죠. 좋게 알아보시는 거죠. 조금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아, 할 일을 한 건데 사람들이 뭐 과하게 칭찬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해봤습니다. 네. 자, 근데 문제는 그 관련된 경북경찰청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리고 또 임 전 사단장이 자신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한 사람들 법적 책임 묻겠다라고 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상황. 개인적으로는 나를 먼저 밟아라. 네. 증거 싸움을 치열하게 했던 사람은 바로 저이기 때문에 저에게 먼저 그 메시지를 줬으면 좋겠는데 저에게는 아직 메시지를 주지 않았고요. 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송치이지 무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경거망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불송치라는 건 말 그대로 경찰 단계에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거지 모든 사건이 종결된 게 아닌데 너무 빨리 좀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네. 발견되면 언제든지 다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수사 발표 상으로도 군형법 44조 항명죄를 수사 발표 상으로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고발장 작성 얘기도 있던데 경북 경찰청장 고발한 건 제가 알고 있고요. 임성근 사단장까지 고발을 한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부득이 다시 고발한 네. 겁니다. 원래 직권남용 부분은 네. 공수처법 2조 1항 거목에 따라서 그리고 제3항에 따라서 원래는 공수처 관할입니다. 네. 그런데 경북경찰청이 지금 임의로 판단한 것이고요. 네. 특히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은 경북경찰청의 관할이라 하더라도 이번 수사심의위원회가 위법하게 열렸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같이 공수처가 판단해달라. 결국은 특검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의미로 다시 고발한 겁니다. 그 경북경찰청 고발 관련돼서 수사심의, 수심의가 도깨비처럼 열렸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도깨비처럼 열렸다? 관련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예. 경찰청장 명령인데요. 경찰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이었습니다. 네. 거기
그 10조 2항을 봤더니 경찰 심의위원회는 6가지 사항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수사 심의, 두 번째가 이의 사건 심의, 세 번째가 보고 등의 점검 심의, 그리고 네 번째가 문제의 그 박 심의, 아하. 다섯 번째가 자문, 예. 그리고 여섯 번째가 특별사항 심의입니다. 바로 경북경찰청장이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네 번째 그 박 심의이지 네. 첫 번째 수사 심의는 아닙니다. 그 수사 심의는 2조에서 6조에 따라서 해야 되고요. 예. 바로 사건 관계자, 다시 말해서 고소인, 고발인, 그리고 피해자, 피의자, 피진정인 등 대리인까지 그 사람들이 신청해야 되는데 이 사건은 누구도 신청한 바 없습니다. 예. 규정 위반으로 지금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임성근 불송치까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살만합니다. 네, 문제가 된다라고. 자, 댓글 조금 소개해드리면 젤리스님께서 김경호 변호사님 반갑습니다라고 글도 주시고 있고요. 자, 배동호님, 뭐 진자윤님, 자 오늘 다 응원을 해주시고 계시면 특히 아마 미국인데 테네스 영님입니다. 테네시 영님, 이분은 제가 옛날에 YTN 할 때부터 계속 따라 댓글 올려주셨던 분인데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라고 댓글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좀 이어가면 절차상 위법이 있어서 수심의 결과 무효다. 또 법외국제 신설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일단은 경북경찰청장의 그는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네.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권한, 권력 다른 거죠. 그렇죠. 주권자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겁니다. 네. 따라서 주체, 내용, 절차, 형식상의 법령 규정을 준수해야 됩니다. 바로 권한이 없는 주체, 권한이 없는 경북경찰청장이 임의로 수심위를 열었기 때문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서 바로 무효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법에서 이 사람한테, 이 직위한테 권한 자체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 김경호 변호사님 설명에 따르면 권한 자체도 없는데 본인이 그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무효다.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군요. 대법원 판례는 그걸 무효로 봅니다. 자, 법외국제 이거는 왜 신설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일단 같아요. 그 내용을 봤더니 예. 범죄 혐의가 있는데 수사하지 않는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데 불송치나 기소하지 않는 경우, 네. 그리고 증거를 왜곡하거나 인멸하는 경우, 아하. 은닉하거나 왜곡하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는 인사권자가 이 세 가지를 지시하는 경우, 네. 바로 이 사건이 이게 다 법외국제 같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을 해보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 파악한 증거, 그리고 요약한 증거, 특히 해병대 수사단에서 천여 페이지의 진술, 그리고 카톡, 사진 등에 따르면 객관적 증거는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9개월 동안 수사를 지연했습니다. 정치적 목적. 두 번째는 객관적으로는 그 증거가 충분히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불송치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관련 증거를 은닉하고 왜곡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나온 것처럼 누군가가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의심이 됩니다. 이 네 가지 구성 요건이 다 해당됩니다. 다 해당된다. 그렇습니다. 예. 이 법외국제 관련해서는 사실 뭐 우리나라 지금 법에 이런 법외국제는 사실 아직은 규정이 돼 있지 않은데 뭐 검사나 이 경찰 수사기관에 이런 또 법외국제 같은 게 있을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는 예. 그 공직 문화가 헌법에 부합된 네. 공직 문화가 돼야 되고 특히나 수사기관에서도 국민의 명령인 헌법적 질서를 준수해야 된다는 의미로 네. 이제는 법 왜곡죄를 신설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 같은 경우는 기소 독점하고 기소 편이잖아요. 필요하다면 이거는 기소를 하고 이거는 기소하지 않고 그 모든 권한은 검사한테 독점돼 있잖아요. 요게 좀 잘못됐으면 처벌받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증거가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맞아요. 내야 되는데 맞아요. 본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아하. 증거를 숨겨버리고 아하. 그리고 어떤 증거만 내놓고 그 증거만 얘기하는 부분으로 하는 것 이제는 헌법의 기본 질서는 견제와 균형입니다. 네.
검찰 권력도 견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임성근 사단장 사건의 무혐의 결정 부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지적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심이 명단 공개 부분. 자, 일단은 경북경찰청에서는 이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 거부한 입장인데, 유사 사건에서 법원이 명단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결 93-1428 네. 판결에 따르면은 기피 신청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으면 네. 그 위원들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려면 논리적으로 사전에 그 위원들의 명단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 법리를 대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군에서 많은 징계가 있었고 징계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그리고 그 논리를 어제 경찰청장의 논리와 똑같았는데요. 예. 제가 3년간 30여 차례를 이겼고 27번의 판결을 찾아서 어제 공수처에 같이 제출했는데요. 아, 요새 사건들도 냈습니까? 그렇습니다. 판결문도? 예. 이 사건의 경우를 찾아보면 경찰청장 명령인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의 13조 2항에 네. 불명의 기피 신청권이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만하면 기피 신청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 전제가 명단을 알아야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식적인 법리에도 불구하고 어제 경찰청장이 비공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순간 분노가 치밀었고, 그래서 어제 공수처에 고발하게 된 겁니다.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사실은 이 수사 심의하는 위원들하고 사건 당사자하고 뭔가 관련성이 있으면 기피, 뭐 회피, 뭐 이렇게 이해 충돌되면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알라 그러면 사람 이름을 알아야지 기피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법원이 그거 확인해 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심이 명단 공개할 수 없다, 비공개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납득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변호사님 설명이신데, 이게 수심이 결정이 아니면 수심이 심의가 상당히 컸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거에 근거해서 불송치한 것 같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네. 객관적인 혐의, 즉 천여 페이지의 진술과 네. 각종 증거, 카톡이 이미 경북경찰청에 넘어갔기 때문에 일주일이면 다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9개월 만에 소환한 것은 바로 결론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수사였고, 따라서 그런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 레드카펫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임성근 불송치라는 것을 만들지 않았나. 그리고 이번 거부권 행사까지 잘 차려놓은 밥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위에 올려놓은 밥과 반찬이 상했다. 상했다. 이런 판단입니다. 요즘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이제 경북경찰청의 수심이 이 위원들이 대구 경북 사람일 가능성도 높은 거잖아요. 뭐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명단을 좀 알아야지만이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공개할 수 없다. 이 부분은 답하기 잘못된 부분이다. 문제 제기 앞으로 계속 할 겁니까, 이것도?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고, 아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적어도 법조인은 네. 리걸 마인드라는 게 있습니다. 법적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그것을 묻고 싶을 뿐입니다. 네. 자, 우리 김경호 변호사님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이다 변호사, AI 변호사, 뭐 이런 답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저는 AI가 아니고요. 저 인간지능입니다. HI입니다. HI 휴먼입니까? 휴먼 인텔리전스입니다. 아, 예. 근데 워낙 이렇게 질문 딱 오면 정말 한 채 망설임도 없이 답을 딱딱딱 주시니까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오늘도 지금 인터뷰하면서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짜고 있습니까? 경찰청에서 네. 고발인이기 때문에 저한테 결과 통지를 했습니다. 네. 거기 불복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안내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형사소송법상의 이의 신청인데, 그 분은 제가 고소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되고, 더 중요한 건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규정을 또 찾으셨군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수중수색 지시 이거와 관련돼서는 당시 공보정원실장의 진술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보고한 사진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걸 네. 가지고 아하. 수사심의위원회에 다시 한번 제기할 예정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수사 결과 자체로도 임성근은 작전 지시 없었다고 했지만 네. 수사 결과에는 수풀에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합참이나 제2작전사 단편 명령상 7월 17일 10시 이후에는 어떤 명령도 하면 안 됩니다. 네. 본인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극구 부인했는데 수사 결과가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겁니다. 군형법 44조의 항명입니다. 네. 그 부분도 검토해서 필요하면 고발할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잘 좀 하긴 했던 부분이네요. 그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던 그 지도, 지시 아직 저도 잘 모르고 저도 군에서 오래 근무를 했었는데 어떻게 구별해야 됩니까? 임성근 전 사단장 말이 맞는 겁니까? 그거는 임성근이 예. 자기가 지도와 지시라고 주권자 국민을 헷갈리게 하는 거고요. 헷갈리게 하는 거고. 부하들은 네. 당시 카톡에 보면 사단장 지시사항, 지시. 사단장 강조사항 이미 카톡에는 명령, 작전 지시였다는 것이 증거상 차고 넘칩니다. 그렇죠. 그 부하들이 사단장이 얘기하는 거를 어떻게 쉽게 그냥 얘기하겠습니까? 당연히 지시라고 생각하겠죠. 그것도 해병대입니다. 해병대입니다. 그것도 예, 다른 아님 해병대 귀심 잡는 해병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김경호 변호사님 아주 시원하게 말씀 주시는데 끝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또 우리 시청자들, 애청자분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네, 경찰청장을 감히 감히 고발했던 이유는 우리 헌법 7조 1항은 모든 공직자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권도 예외 없이 인사권자에 충성하는 행정부의 하수인 역할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제는 그런 반헌법적 공직 문화를 이제는 척결할 때가 됐다. 그런 의미로 어제 고발한 겁니다. 네. 우리 주권자 국민들께서도 이제는 공무원들의 반헌법적인 이러한 인사권자에게 복종하고 국민의 명령에 무관심한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앞으로 또 김경호 변호사님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경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프의 촉 시간입니다. 배상원 프로파일러와 함께 한 주간에 가장 관심을 끌었던 사건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배상원 프로파일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베프의 촉. 자,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구독자 1000만이 넘는 먹방 유튜버 쯔양 자신의 아픈 과거를 좀 털어놨습니다. 자, 쯔양의 이 고백. 이게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일단은 이런 고백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 같은데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이유에서 일어났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네. 쯔양이라는 분은 1000만 구독자를 가지고 대단한 있는 사람이죠. 예.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저건 과학적 컨텐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먹방 유튜브 예. 물론 보시는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좋아하시고. 전 좋아합니다. 근데 네. 이제 저는 사실
과학적 콘텐츠라고 생각하지만은 네. 왜냐하면 사실 조금 이 찌양이 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선 좀 고통스러울 거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저렇게 그런 많이 의미, 먹으면 그런 의미에서 몸이 남겨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고백한 내용을 보면은 예. 4년 넘게 그 거의 뭐 루틴으로 네. 폭행을 당하고 이 전 남친이라고 하지만 전 소속사 사장, 그러니까 소속사 사장이죠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남친이기도 하지만 예. 소속 사장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남친이었을 때 이 콘텐츠가 빵 터지니까 터지고. 그거를 소설을 만들어서 이것을 4년 동안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폭행을 하면서 했는데 네. 이것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본인이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폭력과 성폭력, 노동착취 다 들어가는 건데 네. 수익도 몇십억 그 이상을 다 갈취를 한 부분인데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네. 아마도 이 다른 뭐 다 알려졌어요. 가로세 연구소의 네. 김세희 씨가 이 찌양의 사연을 이용해 먹는 다른 뭐 레카 연합이라고 예. 하는 유튜버들의 그 녹취를 공개를 하게 됐죠. 예. 그러니까 이 사연이 다 드러나니까 찌양이 자기가 먼저 고백하겠다 해서 고백을 하게 된 거. 그러니까 김세희 씨의 콘텐츠가 나오고 나서 바로 고백한. 그래서 찌양 씨의 사연이 다 드러나게 된 이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백을 보면 뭐 폭행, 협박, 성범죄, 돈 뭐 등등 보면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전 눈에 띄는 게 전 남자친구 사장이라는 사람한테 매일 맞으면서 또 얼굴 때리면 방송 못하니까 다른 데를 막 때리는 거예요. 몸 같은데 주로, 뭐 이런 데 예. 때리고. 그럼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안타깝기도 한데 더 공포스러운 거 뭔지 아세요? 뭡니까? 화면 저 바깥에 있었던 거예요. 그 밖에서 보면서 사람.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제대로 안 화면. 하면 그렇죠. 옆에서 있다고요? 그렇죠. 얼마나 공포스러웁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4년 넘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수익은 다 본인이 그러니까. 가져가고. 이건- 아니 근데 저는 그거를 좀 교수님께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작에 도움을 좀 청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못했을지. 찌양이라면 그래도 도와줄 사람이 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초기는 아니겠죠. 아, 처음에는 이 컨텐츠가 시작될 때라든가 아마 처음에 뭐 사귀었을 때는 이렇게 유명한 분도 아니었을 테니까. 근데 그때부터 뭐 불법 촬영물도 있었고 폭행을 하고 협박도 하고 네. 이거를 뭐 뿌리겠다, 노출시키겠다, 부모님을 해코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일종의 폭력적인 가스라이팅. 이거 학습된 학습된 무기력으로 도망 못 가는 상황에서 네. 매일매일을 폭력 속에서 저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 뒤는 사실 없으면 방법이 없었겠죠. 예.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 뭔가 인지도나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또 생겼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기에는 학습된 무기력이 컸다는 그쵸. 거네요, 거의. 근데 이게 지금 들어보니까 예. 그 찌양 컨텐츠에 있는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요. 예. 회사 직원들도 있는데. 근데 그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도 패고 그랬대요. 아, 그러니까 그 직원들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학습된 무기력이죠. 그렇죠. 전지전능한 회사 사장이고 막 때려버리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저 녹취록을 저기 찌양의 변호사분들이 두 분이 네. 계신데 도와주신 공개한 거 들었어요. 네. 그랬더니 이 전소사 사장이라는 사람이 막 큰 소리로 하고 막 공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때리니까 주변의 직원들도 감히 말릴 생각을 못했던 네. 아마 그게 고도의 전략 같아요. 예. 전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더 충격적이었던 게 찌양의 이런 상황을 좀 알고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약점을 또 활용해서 협박한 유튜버들을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전 그 얘기를 김세희 씨의 그 예. 1시간 반짜리 콘텐츠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네네네. 아니 저렇게 그 불쌍하게 당하는 그 젊은 여성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네. 저걸 이용해서 돈을 벌 생각을 했다고 그것도 우리가 알려진 상당히 많이 알려진 저도 아는 사람, 그렇죠. 예. 예. 무슨 사람 유명한 사람 아닌가요? 이제 4-5분 넘는 것 같은데 그걸 뭐 연합이라고 부를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저건 변호사님도 잘 알겠지만 범죄 아닙니까? 범죄 모의 아닙니까? 범죄 모의를 하는 예. 거죠. 자,
자, 저거를 뭐 이제 가로 세로 연구소 여기서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 찌양의 이제 내용이 밝혀진 이후에 정의를 추구한다는 내용으로 구독자들을 모은 사람들이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배신감을 표현하는 이들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들은 대단히 정의롭고 네. 거기서 나온 얘기가 좀 전 충격적인데 네. 뭐 좀 나쁜 사람들한테 돈 좀 받아서 하는 게 어떠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용이. 아, 참. 우리가 뭐 착한 사람의 돈을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나쁜 네. 사람 돈 이렇게 하는 건 어떠냐라고 하는데 아니요, 그게 범죄입니다. 그게 범죄예요. 그러니까. 나쁘든 뭐 안 나쁘든. 그렇죠. 이 범죄 모의하고 범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 도덕관념이 상당히 좀 뭐라고 하나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들에 대한 자기들 무슨 선민의식 같은 걸 갖는 것 같아요. 이 레카 하는 사람 레카라는 게 뭐냐면 이 레카차처럼 그렇죠. 예. 이 유튜브 인터넷상에서 레카라는 거는 가장 먼저 그 근처에 가가지고 달려가서. 알려주고 뭐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사이버 레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가장 먼저 가서 네. 그 사안을 받은 다음에 돈을 받고 안 알려줄게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무슨 정의입니까? 정의가 아니죠. 그럼 부정이죠. 예, 부정이죠. 그건 진짜 공갈 협박 이거 뭐라고 표현해? 이거 범죄죠, 범죄. 저도 사실은 배신감을 느낀 게 예. 그분들이 적어도 밀양 사건 이런 거 할 때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저도 통쾌했어요. 일정 부분 공감을 예. 많은 부분들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 속에 이게 있었다. 예. 이건 아니죠. 돈 같은 것들이 예. 이제 연관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당사자들, 레카 연합들 이분들 반박도 하고 있는데요. 자, 유튜브 추가 폭로하겠다, 또 반박하겠다 이 예고를 하고 있어서 폭로전이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우리 찌양 사건을 통해서 우리 베프님 어떤 점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됩니까? 말하자면 사이버 공간에서 네. 벌어지고 있는 사적 제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 아니면 그런 형태의 사적인 형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공적인 기관, 뭐 정부 기관도 괜찮고 방송 심의도 그렇고 네. 어느 정도의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무분별한 형태를 하니까 네.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이 저게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들이 얘기하는 것이. 네. 그러면은 사실은 그들의 도덕 기준도 사실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의 기준은 조금 더 얘기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뭐 레카든 뭐 언론 기관이라면 검증하고 확인하고 하는 게 많은데 지금 말대로 레카니까 가장 빨리 해서 가서 자신들이 필요한 걸 보도를 하는데 필요성도 있긴 하지만 그만큼 검증이 부족한 부분도 그렇죠. 많은 거잖아요.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던져버리면은 예. 그걸 또 이제 많은 어떤 우리 아동 청소년들이라든가 어떤 네.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오, 맞아. 해버려요. 이렇게 하고 할 거고. 이미 근데 그 자체가 가해가 돼버리면 그러니까요. 이걸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 본인들은 뭐 돈 받고 하든 뭘 하든 본인들은 그랬다고 쳐도 그걸 따라하는 다른 우리 어린 학생들의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기에 대한 범법 행위로 네. 되는 거 네, 네, 이건 네.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기준들은 조금 우리가 좀 공개적으로 고민해 봐야 된다. 네. 예. 결국 지금 이 유튜브 논란 자체가 이게 뭐 이 정도로 끝나면 다행인데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그러니까요. 사실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가장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자, 뭐 이쯤에서 한번 좀 생각해야 될 부분도 좀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네.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우리 사회에서의 도덕적인 어떤 기준을 공적인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네. 제가 찌양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제가 먹방 컨텐츠를 싫어하는 깜짝 거지. 놀랐어요. 지금 댓글을 그냥 싫어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찌양은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먹방 컨텐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먹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아유. 근데 찌양은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걸 알고 있는데 왜 그래? 먹는 거는 좋아하는데 그 먹는 것을 이용해서 좀 예, 과학적이고 예. 이런 부분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 말씀 그래서 저는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 찌양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 그런 말씀 드립니다. 반대로 저는 좋아합니다. 먹방. 아하.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사실 이게 이 AI처럼 돼 있어가지고 예. 거의 제가 보는 유튜브는 먹는 방송이 좀 많습니다. 근데 왜 살이 안 찌시는 거예요? 살 쪘잖아요.
그래서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쯔양 좀 힘내기를 바라고요. 자, 이 쯔양 사건에 의해서 좀 한 가지 더 좀 간단하게 좀 짚어볼 내용도 좀 있습니다. 최근에 시청역 사건 등 급발진 사고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뭐 급발진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운전자들은 뭐 하나같이 급발진 때문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딱 급발진이다 이렇게 밝혀지는 게 쉽지는 않은 거죠. 쉽지는 않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급발진이 밝혀진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국과수에서도 지금 전체가 360건 정도를 뭐 이렇게 감식을 했고 실제로 60건 정도를 했지만 한 건 정도만 지금 재판 중이고 나머지는 없는데 밝혀진 바가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과학적으로 밝혀질 부분은 분명히 남해하지만 심리적 동화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실수를 했는데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우기는 분들도 있고 많죠. 자기도 모르게 밟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경우도 있고 저는 오히려 후자도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하, 예. 10건 중에 7건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엑스레터를 밟았는데 자기는 그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착각하는. 그렇죠. 나중에 페달 그걸 확인해 보면 사실은 자기가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심리적으로 사회적인 형태를 묻어가는 형태의 심리적 동화 형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국가기관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좀 명확히 밝혀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걱정하는 건 일부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좀 과하게 앞서 나가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블랙박스 오디오가 중요하다. 근데 블랙박스 오디오가 중요하지만은 지금 이 사건에 5초밖에 안 되는 데는 오디오가 없습니다. 아하. 예를 들면은 거기서 이렇게 심리적 부동이라든가 너무 얼어갖고 하고 끝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도 정도만 했어요. 그 짧은 기간에 그러면 그 대사 외우듯이 급발진이야? 아니야? 그걸 대화했다는 겁니까? 그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전문성도 인정해 주지만은 조금 미리 좀 속단하는 것은 우리의 시청자들이라든가 분들이 조금은 좀 경계해야 된다. 충분히 논의가 된 후에 판단은 늦지 않다. 실제로 뭐 블랙박스 오디오로 이제 제가 뭐 판결 중에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오랫동안 급발진이 되면서 아니면 급발진보다 이런 거 있죠. 급발진 걸렸는데 브레이크 작동이 하지 않는다. 왜 안 돼? 제동이 안 걸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대화 중에 정황적인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런 경우 있죠. 여보 왜 안 돼? 왜 안 돼? 제동이 안 돼? 제동이 우리 사고 날 것 같으니까 오른쪽 붙이자. 이런 거는 맥락도 맞고 정황도 맞고 이거 맞으면 이거는 되지만은 너무 짧은 시간에 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짧게 급발진. 근데 급발진 상황이라는 거는 실제로 말하면 급발진은 실제로 아주 원인 불명의 이유로 그러니까 운전자에 의하지 않는 자동차가 직접 아니면 자발적으로 가속이 걸리는 경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를 입증하기 쉽지도 않을 뿐더러 말씀대로 본인이 실수해놓고 하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심리적 현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급발진에는 심리적인 형태의 흔히 말하는 뇌와 다리가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물론 본인은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은 그런 것도 존재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차제에 우리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거를 통해서라도 우리 제조사가 좀 참여하는 그러니까 진짜 이 자동차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좀 크게 한번 좀 밝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판결상으로는 급발진 관련돼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건, 두 건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죠. 조금 이제 인정될 만한. 근데 그거 말고는 없죠. 대부분 지금 우리 베프님 말씀하신 것처럼 1심, 2심 과정에서 합의가 된다든지 그래서 몰라요. 모르죠. 아니면 끝까지 선고가 돼가지고 이거 급발진이었다, 결함이었다라고 됐던 판결이 매우 적거든요. 매우 적고. 그런 의미에서 이게 뭐 자동차 회사도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급발진 없으면 없다고 딱 이렇게 다 입증되는 게 좀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제대로 한번 좀 내용을 왜냐하면 우리 이제 자동차가 단순히 운송 수단이 아니라 이제 전자장치잖아요. 그러니까요. 컴퓨터가 너무 많아요 그 안에. 맞아요. 컴퓨터가 먹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기계니까. 근데 그 부분을
너무 숨기려고 하는 것도 물론 의도적인 건 아니라 네, 하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밝은 사회에서 모두가 하는 부분에서는 좀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자동차 회사도 그렇고요. 그렇죠. 또 피해자들도 맞습니다. 어쩌면 그래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사건 중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할머니가 손자랑 도연이 가서- 사건, 네, 강릉 도연이 그렇죠. 사건이 그런 경우는 사건 뭐 진행 중이고 있고 뭐 입법도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아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어쨌든 실수든 뭐 그 자동차 결함이든 결론이 난다 그러면 나름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깔끔하게 네. 유가족도 사실은 그 부분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요. 모두 다 편할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공백 상태 같아요.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자, 뭐 일본인가 보니까 그 브레이크에 이제 카메라 설치하는 거 그 얘기도 하긴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 비용이 더 증가하고 아,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그 비용을 댈 것이냐 네네네네. 그럼 그것을 이제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네. 그걸 정확히 인정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어서 예.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된다고 하면 저도 좋죠. 네. 근데 안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는 그 부분이 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아예 그러면 이 자체의 어떤 설계도를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세계적인 어떤 굴지의 현대자동차 회사인데 네. 다른 나라라 경쟁하는데 여기만 공개할 수는 없는 절대 안 거니까.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급발진이라는 부분이 회사 입장에서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도 사실 예민하고 민감한 그럼요. 부분입니다. 미국에서도 사실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고 그게 이제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말씀대로 잘못됐다가는 회사가 뭐 망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급발진인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차제에 뭐 일본 같이 필요하다면 브레이크에 이제 그렇죠. 그 블랙박스 브레이크에 카메라 설치하는 거 그 방법밖에 사실 없는 것 같네요. 자, 이 오뚜기 스머프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순간 엄청나게 가속이 되는 것이고 엑셀을 잘못 밟는 거하고 가속이 좀 차이가 있지 않냐 이런 질문 주셨는데 혹시 맞습니다. 그런 예. 부분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제 네. 그 전문가한테 저도 여쭤봤는데 네. 가속을 우리가 가속 페달을 받는다는 건 스로틀 밸브를 확 연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스로틀 밸브가 가속 페달이 밟는 거와 무관하게 컴퓨터의 어떤 먹통 시스템이 열려버리는 네네네네. 그러니까 한 1초, 2초 사이에 갑작스럽게 연료와 그것이 확 나가니까 굉음이 엄청나게 나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래서 굉음도 그 어떤 증거의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증거의 하나가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도시에서는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소음이 그러니까 소리가 갔다 오기 때문에 평지에서는 구분할 수 있죠. 네, 굉음을. 네, 네, 근데 네. 이게 반사돼서 이게 솔직히 충돌음인지 금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얘기해야 되나 모르는데 그 미국의 연방수사국에서 네. 뭘 했냐면은 도시 곳곳에다가 네. 고가운드 마이크 설치합니다. 일부러. 네, 그래서 총격과 이런 굉음을 구분해낼 수 있는 고감도 마이크를 설치해 갖고 사실은 그건 반테러 정책인데 네.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네. 자, 그런 것들 통해서 좀 확인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베프의 촉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PAR 뭐야? 따는 거. 그치. 그게
걱정 마세요. 구독자 이벤트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20일 공개 방송 진행을 합니다. 지난 6월 달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발된 아쉬움을 가득 담아서 저희가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화면에 QR코드 또 라이브 채팅창 상단 고정글 커뮤니티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도 많은 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많이 지금 당장 QR코드 눌러서 신청해 주십시오. 자,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자,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치 안보 상황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금요 시사계의 진보 달마대사 김종대 전 의원의 최강 디펜스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김종대 의원님 나오면 다들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많고요. 아이고 어째. 저희 네. 이제 이거 다 방송 끝나고 나면 썸네일을 만듭니다. 제목을. 네. 제목 딱 정해져 있어요. 김종대 예언. 아,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요? 김종대의 예측 예언으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사실 제가 놀라운 게 지금 매달 또 매주 하면서 예측 예언하시면 얼마 안 있다가 다 입증되고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아이고. 불과 지난 시간 이 자리에서 기다려봐라. 녹취록 하나 나온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큰 거 하나 나온다. 예. 아니 그런데 네. 이렇게 따지면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일종의 약장수라고. 약장수라니요. 아니 진짜 일종의 약장수다. 약장수고. 예. 이런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칭찬이나 격려는 네. 이 진실을 위해 고뇌하고 이걸 만들어낸 사람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하, 예. 말하자면 저는 숟가락 얹는 사람인데 전달자죠, 전달자, 네. 메신저. 그렇게 되니까 이 진실을 만드는 노력이 95라면 네. 저는 5% 정도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겸손 떨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제가 한마디 할 때마다 인간적인 앞으로 고통이랄까 이 어떤 그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해서 감당해야 되는 어떤 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되는 당사자는 따로 있다. 아하. 그분들한테 격려의 말씀을 한번 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뭐 당연히 우리 아마 애청자분들 또 국민들은 그분들의 어떤 고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마 알고 계시고 격려를 하실 겁니다. 우리가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죠, 지켜줘야 되죠. 네. 자, 근데 우리 뭐 김종대 의원님께서 또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이슈가 끝나지 않고 계속 연결시키는 어떤 효과도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런 부분의 설계는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의 설계는 있는데 네. 저는 어떤 그 큰 배가 움직일 때 앞에서 끌어주는 예인성 같은 존재고, 그래서 항구가 배에 도착하면 저는 사라질 겁니다. 네. 뭐 사라지시도 좋지만 최강 디펜스 코너는 계속 그럼요, 나오셔야 됩니다. 당연하죠. 자, 이 내용을 얘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앞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번 주는 이종호 전 대표 얘기가 지금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 예. 김건희 여사하고 친분이 있다고 본인 얘기했나요? 하여튼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키맨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아마 이 얘기를 하시려고 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결국 이번 주에 이게 큰 내용이 됐는데 녹취 파일이 몇 개 공개가 되긴 했는데 이제 문제는 녹취 파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20개 넘는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공개된 녹취 파일 네. 일부 뭐 종편이라든가 지상파를 통해서 또 한겨레 신문에서도 나온 녹취 파일들은 네. 임성근 사단장과 관련된 선별된 녹취 파일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사실상 이 20개가 넘는 녹취 파일에는 다양한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서 뭐 아까 제가 어제도 어디 방송에서 얘기한 삼부 토건 문제라든가 예.
이런 경우는 바로 임성근 사단장 문제하고 연결이 안 돼요. 음흠. 그러나 중요한 거예요. 네. 이런 내용들이 많은 거죠. 네네.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것이다. 예,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처음에는 이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외압 의혹으로부터 시작돼 이종호 대표까지 왔지만 네. 의외로 여기서 부수적으로 드러나는 한약의 권력의 작동 방식 아하.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다른 측면에서 또 문제가 될 만한 대목들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삼부 토건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국정이 허술하고 구멍이 숭숭 뚫릴 수 있구나. 네. 어쩌면 국민들은 그걸 더 크게 보실 수도 있어요. 앞으로 예.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부분은 이번에 지금 보니까 V를 처음에는 뭐 VIP를 사령관, 해병대 사령관이라 얘기했다가 또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맞다. 그렇지 허세 부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말이 바뀌는데 예. 지금 이종호 대표가 완전히 스텝이 꼬여버린 거는 첫째는 이 공수처에 넘어간 녹취 파일에 자기가 뭔 얘기를 했는지를 1년치를 다 기억을 못한 것 같습니다. 기억 못하는 게 어쩌면 맞죠. 저도 기억 못하는데 어떻게 기억합니까 사람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걸 좀 과소평가하고 대충 뭉개려고 처음에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양상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을 VIP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아니 누가 해병대 사령관을 VIP를 합니까? 군에 있는 사람들 해병대 사령관이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잔머리를 굴린 건데 예. 아이고 판이 잔머리로 안 통하는 판이구나. 이러면서 황급히 수정을 해가지고 새로운 해명을 내놓은 건데 그게 김건희 여사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좀 되게 세요. 그리고 본인은 허풍쟁이라는 거거든요. 허세 부렸다. 근데 내가 이종호 대표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그 녹취 파일을 본 그 귀하 이종호 대표께서는 매우 냉철하고 판단이 빠르고 논리정연하신 분입니다. 왜 본인을 비하하십니까? 아니 저 이런 어떤 그 예지력은 그 제가 지금까지 봤던 천공과 건진을 합친 것보다도 아니 더 예지력이 뛰어나세요. 말하시면 다 그대로 되는데 그런 영향력을 왜 포기하십니까?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허세, 허풍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일부러 본인을 너무 가소평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의혹을 차단하려고 저는 말이야 술 먹고 햇소리하고 말이야 하는 말이 다 뻥이고 이런 사람으로 날 알아달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것도 아닌지는 긴지는 이제 뭐 공수처에서 사실 확인할 건데. 자, 그 많은 녹취록들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전 대표 이모 씨. 이 국정 예지력이 뛰어나다. 천공을 능가할 만한 신공을 가졌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 너무 좀 세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건 좀 되게 놀라웠거든요. 그냥 말씀하실 분은 아닌 건 아는데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 아니 제가 충격을 받은 건 이런 대목이에요. 아니 7월에 국방장관 바뀐다고 하면 9월에 바뀌어요. 언론에서 국방장관 교체 검토. 신원식 국방장관 유력. 이때 이종섭 장관. 네, 맞습니다. 이게 9월 5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그것보다도 한 달 반 더 전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뭐 본인의 허세이자 과시라고 할지 몰라도 아니 그대로 됐어요. 한 2달 반 뒤에 그때 어떤 언론인도 예측 못했고 개각 시즌도 안 해요. 네네네. 그러면은 어떻게 알았냐? 그런데 이게 한 건이면 우연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 해병대 사성장군 건은 이거 심상치가 않아요. 그거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 전에 8월일쯤 됐을 겁니다. 해병대에서 사성장군이 나온다는 걸 내년쯤에 발표할 거다. 별 4개가 나올 것이다. 원래 해병대 사령관은 3개 3스타입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내년에 발표가 올해인데 올해 4월에 진짜 발표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야 대단하네. 국방부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기자들한테 문자로 공개한 거예요. 대통령의 이 비즈니스였다고 이게. 그런데 이게 왜 충격적이냐는 걸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대장은 8명인데 정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대통령령의 대장 정원이 딱 못이 박혀 있어요. 육군, 공군, 해군 참모총장, 각군 사령관, 참모총장, 연합성 예. 부사령관, 합동 참모 의장, 의장까지. 예, 그다음에 그렇죠? 그런데 저기 저 1군, 3군 사령부가 옛날엔 1, 2, 3군이었거든. 그렇죠. 그 별이 셋이었는데 1, 3군이 저 통합이 됐잖아.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별이 한 개 줄었는데 4개짜리. 한 개 줄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런 여력을 해병대 줄 수도 있는데 아하. 사실은 예. 그런데 육군 입장에서 원래 우리 거였다고. 음흠. 1, 2, 3군 다 우리 그렇죠. 거였고. 그래서 육군 대장인데 원래는. 그래가지고 합참 차장을 일단 대장직위로 올렸어요. 여기에 이 여력을 육군이 이제 그 대장 자리로 가져가야 되는데 네. 합참 차장을 육군이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걸 다른 군에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부분이 군내에는 매우 첨예하고 민감한 문제예요. 예민한 건데 이거를 그러면 이거를 해병대가 저 사령관이 만약에 3스타가 4스타로 되면 갈 자리가 여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어딜 보내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연합사부 사령관 뭐 이것도 못 가능하다 뺍니다. 그러지만 안 돼요. 그거. 못 뺍니다. 예. 그러면은 3스타 이 자리를 4스타로 해서 합참 차장을 보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올해 4월에 이 발표를 했다는 뜻은 앞으로 있을 인사의 합참 차장에 해병대 사령관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김계환 사령관을 저 퍼스타 높여줄 생각은 1도 없어. 이건 정권의 정서예요. 네. 그 차기 밑에 그룹을 3스타로 진급시켰다가 2026년에 아하. 해병대 사령관을 퍼스타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원래는. 그렇죠. 이거를 올해 4월에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이전에 8월 달에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와, 이 스테이프 그리고 대단하네. 이 뉴스는 육군본부를 발칵 뒤집어 놓을 뉴스란 말이에요. 왜냐면 육군 대장자리 하나 뺏기는 거니까. 네. 해군을 뺏기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는데 저기 이걸 발표할 때는 대통령 뭐 선거 공약이다. 그 대통령 선거 공약 김대중 대통령도 했어. 네, 맞아요. 20년 넘게 선거 공약이야. 뭐 그래 새삼스러울 것도 없으니까 그건 빼고 이게 실현 가능하냐 문제를 봤는데 웃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네. 근데 이건 오늘 여기서 최초 공개인데 뭐 얘기해 주십시오. 뭐죠? 대통령실의 다른 라인이 아하. 이 발표가 있자 즉시 개입을 해가지고 자기 사람을 앉히려고 예. 다른 육군 장군을 예. 4월 정기 인사에서 포스타로 합참 차장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벌써? 한쪽 라인은 예. 해병대를 시키려고 하는데 말도 안 돼 하고 뭉개고 들어온 세력이 있어요. 내가 나중에 이 인사농단 실체를 내가 말씀드릴게. 요것도 하여튼 어쩌면 어. 이것도 문제들이 많이 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는 이렇게 했지만 죽 써서 개 줬어. 아하. 죽 써서 육군 줬어 육군을 결국. 줬네, 결국은. 네. 그래가지고 이 2026년 이 가능성이 날아간 거예요. 네네네. 이 정부에서 나오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어떤 라인에 이 올해 이걸 발표하면서 사령관을 저기 허스타를 추진한다는 그 첩보는 특급 정보로 살아 있었던 거예요. 4월까지. 특급 정보. 이게 이종호 대표가 작년에 얘기한 거예요. 예, 요 얘기. 요 얘기를 한 거고. 예. 그러면은 저기 이 사람은 임성근 사단장을 올해쯤에 해병대 사령관으로 우리가 팍팍 밀어주고 그 3스타 2년 해병대 사령관하다 26년에 드디어 내가 포스타 만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도 지금 했어요. 그 녹음 자료 있잖아요, 지금. 그 녹음 자료하고 연결되는 게 이렇게 보면은 이 담대한 구상과 기획력. 예. 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내가 국방을 지금 30년 넘게 하거든요. 예. 제가 범접할 수 없는 아하. 저 고차원적 능력이라니까 이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해병대 사성 장군 이야기, 국방 안보 이야기 이런 것들을 장관. 쉽게 얘기해요. 장관 얘기 같은 거를. 근데 다 맞아. 근데 맞아 떨어지고. 어. 뭐 이 대표이 뭔데요, 이 사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유력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고 이 저기 국방 얘기를 다 하더라도 예. 국방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종호 대표는 전부 대통령실 정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국방부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윗선이다. 예. 자, 근데 이 이전 대표가 이종호 대표가 왜 군대 쪽에 관심을 뒀으며 뭘 노린 겁니까, 이 사람은? 아니 물론 이 녹취록은 네. 국방 얘기만 한 건 아닌데. 더 딴 것도 있죠.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을 둘러싼 그 전후 맥락은 전부
국군 통수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사실 본질은 임성근 사단장인데 이분이 이제 그 주가 조작으로 해가지고 재작년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출소해서 예. 어떻게 보면 근신하고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자중을 했어야 될 사람입니다. 자기가 입 벌리면 김건희 여사는 죽어. 네. 그러면은 일단은 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사업은 하고 싶고 아하. 원래는 사업가니까 예.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본인의 그 사업가로서 또는 사회적 지위를 회복하는 수단으로 해병 전우회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해병 선후배 간의 어떤 끈끈한 결속력과 네. 정권과의 어떤 연결 이런 것들을 자산으로 해서 조금 더 어떤 폼나는 사업. 이제 뭐 너절너절한 주가 조작 말고 저 더 굵직하고 더 큰 사업. 고급 정보를 아. 바탕으로 해서 주가 조작을 안 해도 예. 미리 사두면 내가 손에 피 안 묻히고 당연히 수익은 생길 수 있는 거고 네. 또 그러려면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고 나는 매우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이 사람이 이종의 사람이 사업에 관해서라면 예. 그 절대 허풍쟁이 미친놈이 아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자꾸 자신을 미친놈이라 그러는데 이거만 봐도 아니다. 아니십니다. 아니십니까? 멀쩡하십니다. 멀쩡하십니다. 예, 그래서 예. 이 저기 해병의 선후배 이런 것들을 끔찍이 챙기고 또 뭐 녹취록에 다른 해병 그 출신들의 뭐 공직자 얘기도 예.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아하. 취재 결과입니다. 예. 자, 요거 말고도 지금 장관, 국방부 장관, 사성 장군 이거 말고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삼부라는 단어가 이 녹취 파일에 등장한다고 하는데 이게 삼부 토건입니까? 그 가능성이 높다고 하긴 하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네. 그 이 삼부에 대한 관심이 처음 제기된 것은 네. 그 해병 카톡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요. 그렇죠. 나오죠. 3분의 1 체크하고. 예. 네. 자 그러면은 이 맥락을 봅시다. 네. 카톡방에서 5월 26, 27, 28 금토일, 네. 6월 2, 3, 4 금토일 네. 이 두 개 일정을 일사단에서 골프 치러 치는 오라 그래고 예. 초청을 받고 환영 행사도 있는데 갑시다. 그리고 6월 일정의 경우에는 시간표까지 나와 있어요. 만찬을 하고 골프 운동을 하고 네. 뭐 화합회장을 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예, 처음에 이런 거에 오 하고 물결 감탄하던 네. 예. 이종호 씨가 예. 관심이 있는데 그런데 잠깐 하고 맨 마지막에 남긴 메시지가 3분의 1 체크하고요. 아, 3부 체크하고요. 그러니까 예. 이 얘기는 이 뭐 3부를 체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예.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예. 뒤에 반응들은 안 나오지만은 이 카톡방의 사람들이 이 3분의 1 체크하고의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더 묻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내용을 다 아는 듯한 느낌.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체크해야지. 체크해야지 당연히. 그랬는데 와. 그럼 이 3부가 뭐냐가 궁금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3부. 예, 그랬는데 저기 그 최근에 이 5명 멤버 중에 이제 한 명은 제보자니까 뭐 네. 빼고 그 대부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전직 공직자인데 네. 이 3부가 골프의 1부, 2부, 3부다. 아, 그러니까 이게 저기 야간에 이렇게 펼쳐 있는 거 3부를 이런 해명을 비공식적으로 내놨어요. 그럼 3자를 쓰잖아요. 3자. 이 비공식적으로 내놨어요. 그러니까 요때 우리가 이거 뭔가가 있다 이런 어떤 느낌이 들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느낌이 드는데 예. 그 녹취록이 이제 공수처에 가는데 이걸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예. 그 녹취 파일에 3부 토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정확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건 제가 녹취록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사실이냐 해서 팩트로 확인한 거거든요. 근데 그 말한 시점이 보니까 9월이에요. 네. 그러면 자 5월 13일 날 카톡방에서 3부 체크하고가 나왔어. 네. 이틀 뒤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이 한국에 와서 김건희 여사하고 여사 정상회담을 했어. 자 그렇다면은 그 부인이 온다는 거를 이종호가 알았느냐? 이종호 씨가 네. 이걸 알았느냐?
그리고 또 그로부터 이틀 뒤인 5월 17일에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발표합니다. 맞습니다. 예. 이날이 삼부토건 주가가 예. 수직 상승하는 시작점입니다. 팍팍 뜁니다. 그때부터. 예, 뛰어도 이게 뭐 천정을 어마어마하게 튀었어요. 천정을 뚫 때. 예, 어마어마하게. 예, 그리고 7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해요. 네. 그 여파로 계속 올라가면 이제 멈추겠지 하던 주가가 8월까지 뜹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카톡방을 남길 때 삼부 토건 주가가 1,000원대였는데 8월에 5,000원대예요. 5배 올랐네요. 거의 4배. 예, 4배. 예. 그러면은 9월에 보니까 이 5,000원 정점을 찍은 주식이 너무 과열이 돼가지고 다시 조정이 되는데 여전히 힘이 좋아. 1,000원은 먼 옛날의 정석이고 항상 3,4,000원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쭉 예지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방송에 나와서 이 부분을 비판했던 기억이 나요. 네. 지금 저기 뭐 돈 몇 푼 주고 재건지건 사업 다 땄다고 해서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려는 모양인데 우크라이나 재건은 골드만삭스나 이런 월가의 그 컨설팅 그룹이 가서 지금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이 설계하고 있다. 네. 지금 여기에 손가락 없는 거 쉽지 않다. 아, 우리가 하긴 어렵다. 그 다음에 예. 돈 몇 푼 주고 재건 사업을 따낸다는 그 홍보가 전쟁 중인 나라에 이 죽어가는 국민들을 보고서 우리가 할 얘기냐 네. 하더라도 좀 조용히 좀 해라. 여기서 돈 벌겠다고 지금 그걸 우크라이나 뭐 현지까지 가서 이러고 언론에 플레이를 하면 최소한 갔다 와서 얼마 지나서라도 해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 국가의 격이 있지 그래. 예. 나 뜨겁고 그리고 확정도 안 된 거를 예. 이러면서 내가 좀 비판하셨어요? 고춧가루 예, 뿌린 예, 적이 있다고. 예. 근데 이런 게 나는 짜증나는 거예요, 좀. 아하. 우리가 우크라이나야 뭘 얼마나 해줬다고.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의 고통을 그런 식으로 희화화하지 마라. 이건 전쟁에 관한 문제다. 그렇죠.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려면 종전부터 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얘기할 게 아니죠. 이게. 종전부터 하고 재건을 해야겠죠. 그러나 이런 저의 관점과는 달리 누군가는 이런 걸 엔조이하고 있었다고. 돈벌이가 되고 주가가 오르니까. 예. 삼부 토건 주가가 오르니까. 예. 그리고 재건 왜- 사업하는 게 토건 사업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토건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네. 왜 삼부 토건만 이렇게 오르냐. 독식을 하냐고. 자, 그 얘기도 좀 해보죠. 뭐 좀 더 하긴 해야 됩니다. 골프 1부, 2부, 3부 야간 골프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지어낸 이게 3부 토건이 맞다면 그 3부 내일 체크가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3부 토건 연결고리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대선 때부터도 그 얘기가 계속 됐었는데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3부 토건의 조남욱 회장 인연은 어떻게 이게 연결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대선 때도 그 쟁점이 됐던 계속 거거든요. 얘기하다가 싹 들어가 버렸어요. 예, 그런데 참 뭐 이게 저기 이종호 대표도 뭐 연락이 끊어졌다 그러는데 네. 여전히 여사를 저렇게 등에 업는 것 같은 행보가 나오지만 이 삼부 토건의 그 조남욱 회장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보기엔 뭐 사업을 잘 하시는 분으로 알아요. 또 건실하고 좋은 기업을 만드셨고 네. 기업가 정신도 있어요. 난 그런 면에서 뭐 후한 평가는 주는데 인색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2002년부터 네. 2016년까지의 그 이 조남욱 회장의 일정이 나오는 거를 한겨레가 입수한 적이 있어요. 네. 그렇게 보니까 그 이제 당시에 대선 때 윤석열 후보죠. 윤석열 후보에게 2012년에 이제 김건희 씨와 막 결혼한 이후에 네. 계속 선물을 보내거든 4년간. 맞습니다. 예. 예. 이때는 검사였겠죠.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이때 나왔던 얘기가 김건희 여사를 윤석열 검사한테 소개해 준 사람이 조남욱 회장이다. 이거 일각에 나온 얘기입니다.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고, 그다음에 그 저기 저기 삼부 토건에서 골프 향응 선물 이런 걸 할 때 그 대상에 윤석열 검사가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이런 부분도 언론에서 좀 나왔던 부분들인데 뭐 이 부분은 뭐 제가 아직까지 저 팩트를 모릅니다. 네. 그러고 났는데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이 조남욱 회장과는 10년간 교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알면 안다고 하지. 왜 이렇게 10년간 교류가 없어?
그래서 10년 전 사람은 또 기억은 잘하대. 네. 예, 이래가지고 뭔가가 조금 특수한 게 아니냐. 아하. 그래서 이 선물 또 뭐 한우 같은 것도 있고 네. 뭐 꽃감, 밤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명절에 서로 아는 체 선물 하기도 받았다는 하고. 얘기가 있었죠. 예, 정유. 그리고 예. 이 조남욱 회장이 좀 손이 크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이 받은 것 같은데 각별히 챙긴 거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는데 이 삼부 토건이 이 어려운 경기에서도 계속 굳건하게 승승장구를 해왔고 네. 그래서 윤 대통령하고 비공식적 관계가 뭐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더 나가서 김건희하고 여사의 관계는 어떤 뭐냐. 관계냐. 예, 그런데 이종호 대표는 왜 삼부토건 언급을 사업을 하느냐. 한다고 본인 입으로 자기가 얘기를 뭘 하냐. 체크하고 하느냐. 아, 예. 그리고 삼부 체크할 그 시간이 우크라이나 건이 터질 터질 때니까 때니까 골프 치러 갈 수가 없지. 없지. 이건 어떻게 합리적 내가 추측입니다. 예. 일사단에 골프를 가. 예, 지금 그거는 큰일 날 나중에 때문에. 가도 되는 거고 지금 피크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정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걸 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지금 보니까 그 녹취에서 뭐 지금 뭐 VIP 어쩌고 저쩌고 사표 말리고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 더 문제되는 것들이 더 숨겨져 있는 것 같다. 삼부 토건 등등. 네. 자, 이게 남은 것도 마저 공개하면 더 큰 파장을 몰고 올 것 같기도 한데요. 좀 짚어주십시오. 뭐 우리 예언하시니까 뭐 대략적이나마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뭐 어제 뭐 택시를 탔는데 택시 네. 운전사 선생님이 네. 과거에 일어난 일을 알고 싶으면 최강호 의원 유튜브를 듣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듣고 싶으면 김종대 유튜브를 봐라. 그러더라고요. 요 뉴스 인사이다 최강 디펜스 보셔도 됩니다. 나 그 얘기 들으니까 네. 어이가 없기도 하고 기가 막히대. 기분 좋으시죠? 벌써 예측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자 우선 말이죠. 이 공수처가 네. 이제 이거 사실 확인에 나선다고까지는 입장이 나왔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까지 있는 건 조각조각 녹취록을 몇 개 정도 들으신 거고 제가 약간의 해설을 해드린 거지만 네. 이 각각의 그 녹취 파일을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제보자입니다. 네. 그 제보자가 10시간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가 공수처에서 있더라고요. 진실을 예. 했고 그 중에 이제 그 녹취 파일에는 안 나오지만은 굉장히 이종호 대표가 사석에서 2시간 넘게 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예. 사실은 이 녹취 파일보다는 그 진술서가 진실 몸통을 네. 거의 담고 있는 걸로 취재가 됐다. 그래서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다. 네. 근데 지금부터 이걸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뜨거운 감자가 네. 이게 폭탄이 지금 공수처에 들어왔는데 공수처 내부가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이걸 해야 된다는 쪽과 찍어 내리자는 측이 예. 그게 2부와 4부의 전쟁이다. 예. 이게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제보자를 미친 사람, 허풍쟁이로 진짜 만들고 싶어. 아하. 그러면서 이 제보자의 인격과 제보의 가치를 폄하하려는 세력이 있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게 바로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반드시 사실 확인을 해야 된다 하면서 내부의 갈등이 의사결정을 지금 지체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공익제보로서의 제대로 된 작동 방식이 아니면 경북경찰청 꼴난다고 아하. 지금 예. 내가 언젠가 이 경북경찰청의 얘기하셨어요? 문제를 아주 예. 내가 자세하게 언제 예. 시간이 되면 말씀을 아하. 드릴게요. 예. 그랬는데 저는 지금 와서 생각이 이 공익제보가 공수처에만 가야 되는가에 의문이 있는 게 내가 공수처 4부를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네. 그분들은 목숨 걸고 잘하고 계세요. 그러나 벽이 너무 두꺼워. 뭐 공수처 처장도 있고 다른 부도 있고 예. 대통령실 뭐 등등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중에 행동대장이 이 부장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 부장. 이분이 예. 누구 변호를 섰는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를 변호했냐? 내가 이제는. 그 얘기를 예. 아직 확인이 덜 돼서 말씀을 예. 안 드리는데 예. 꽤 놀라운 의뢰를 받았더라고. 그리고 이 사부에 대해서 갖은 방해와 압박을 한 게 이 사람이에요. 네. 이 부장. 사부가 지금 이 조사하는 팀입니다. 2부는 다른 팀이고요. 이부가 바로 윤석열 예. 라인입니다. 뭐 그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추측이고 뭐 그런 어떤 다른 증거가 대통령의 있으니까 라인으로. 지켜보기로 해야 될 것 예, 그래서 같습니다. 이게 네.
지금 또 새로운 과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뭐죠? 바로 이 특검이 가는 예. 중에도 예. 이게 저 야당 의원들 보면 너무 특검에 몰빵을 하다 보니까 지금 되고 있는 수사의 여건을 조금 더 만들어주는 부분이 너무 소홀해요. 공수처에서 하고 있는 사부에서 하고 있는 수사의 여건을 마련해 주라. 근데 오로지 특검 이렇게 정치적 구호가 되다 보니까 특검 아니면 다 안 된다는 식으로 됐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공수처 수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네, 지금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현재 진행되는 걸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제보자에 대한 갖은 폄훼와 지금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 네. 제보자가 용기를 내서 제보하는 상황 이런 거를 면밀히 살펴서 이 보호하고 네. 지켜주겠다는 어떤 결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여차에서 공수처에서 그게 다 되지 않으면 제보자가 다시 야당이나 다른 기관에 또는 언론도 있는 거고 네. 그 제보 내용을 이제는 공수처를 기다릴 수 없으니 여기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옮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그렇죠. 거죠. 네. 이러면은 대한민국은 그날부로요. 대한민국은 여사공화국 모든 게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여사, 최병 특검도 여사.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온통 이 판으로 다 지금 가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물론 여기는 의혹 차원이지만 의혹이지만, 최병 건은 네. 이게 지금 나라가 보통 상황이 아니라고. 김건희 여사 얘기만 나오는 상황이고 뭐 좀 시간이 얼마 없지만 전당대 얘기도 좀 해보시죠. 네. 거기도 지금 김건희 여사 문자 내용만 계속 나와요. 문자에 지금 뭐 댓글 무대에다가 뭐 난리가 났어요. 아니 그런데 재밌지 않아요? 네. 핵무장 어디로 갔어? 아니 그러니까요. 나경원 원래 의원이 주장했던 핵무장 얘기는 어디 갔습니까? 특검 어디 갔어? 특검 어디 갔어요? 야, 이런 게 이제 전당대회에 아주 의도적으로 띄우던 네. 쟁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다 어디 가고 문자만 남았어? 지금 어제까지 또 토론회가 있는데 토론회에서도 지금 원희룡 후보 네. 또 한동훈 후보 다툼 또 논쟁도 있었고. 아니 근데- 나 그거 재밌게 봤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기요. 네, 이게 조금 제가 오늘 많이 나가야 되겠는데.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시간 예, 괜찮습니다. 시간은 괜찮습니다. 예. 내용이 나쁘지 길진 않습니다. 않아요. 예, 예. 이미 망한 정권이에요. 아, 망했다. 이미 망한 정권이에요. 예, 회복하고 회생 그러니까 좋아질 가능성이 거의 제거됐어요. 그게 전당대회입니다. 네, 그런데 그 심리적 분당 사태라는 말도 지금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말이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표가 되면 이제 그날부터는 전쟁이라고도 보는 전쟁이라는 세력이 것이다. 있고 예. 아니다. 그 정도는 파국은 맞겠다. 오히려 좋아지자고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당정청 간에 당대 간에 네. 이 기본 질서는 다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회생이 불가능한 정권이 돼버렸어요. 거기에다가 국회에서는 국회 포기예요. 아, 아예 회의를 안 열겠다는 게 여당 위원장들의 입장이고 예. 여기에서 이제 전당대회 균열까지 갈 경우에는 네. 보수 언론 사설이 야당은 탄핵하겠는데 여기는 자해행위냐 아, 이런 식의 어떤 그게 조중동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네, 네. 지금 이제 그 범보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정치 권력은 회생 불능이라는 사망 진단이 이제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보수 쪽에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전당대회에서 지금 나타나는 신호를 보자면은 네. 그 특히 원희룡 한동훈 간의 두 사람 설전이 너무 세요. 설전이 예. 이게 그냥 설전이 아니라 아하. 그 총선 고의 패배론, 김 여사에 대한 불경론 네. 이런 식의 어떤 왕조 시대 예. 그 문법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게 어떤 공당으로서 공화정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고 있다고. 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지금 논의들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예. 토론하는 것 자체도 너무 세 보인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7월 말이 되면 무슨 양상이 되느냐? 네. 이제 각자가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한가 올라서 살아보겠다는 생존투쟁 양상으로 가는데 네. 여기에 뭐 장해찬 전 최고도 뛰어들고 뭐 지금 댓글팀, 뭐 여론 조성팀 얘기를 장해찬 최고가 먼저 했잖아요. 여기도 뛰어들고 외곽 팀들이 이제 뛰어들어 가지고 저 몽둥이를 휘두르기 시작한단 말이야. 예. 사시미 칼도 나와. 예. 나는 이 전당대회 이거 지금 어떻게 가까스로 그 대표는 뽑을지 몰라도 파국적 양상이 지금 심해지는데 제 예상 이상이다. 이상이다. 예. 제가 아직까지 생각했던 전당대회 거 7월 이상이다, 23일은 이거. 시간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한 달 동안 이른다는 거 아니요? 계속 지금 앞으로 열흘 넘게. 열흘 남았습니다. 예. 그리고 중간에 또 정치적 이슈, 뭐 이벤트라 해야 되나 이슈라 해야 되나요? 최상병 순직 일주기도 있고요. 네. 그 뭐 19일 이죠. 등등등이 있잖아. 7월 19일 날 있고 이러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가 없겠네요. 예. 그런데 일주기는 이제 특검을 거기 맞췄는데 의미가 없어졌고 예. 특검 재의결을 8월로 넘기는 8월 게, 넘긴다고 예, 차라리 했으니까. 예. 그게 더 특검 가능성은 높아졌고 네. 이런 저간의 사정을 봤을 때 8월에 야당의 사법 리스크를 높이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할 겁니다. 지금 이미 8월 달에, 예. 최상병 이종호 씨에 대한 정권의 대응을 보면은 네. 이성인을 잃었어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네. 보면은 이제 그 8, 9월에 지옥이 열리는 거죠. 여야가 다. 여야가 다 큰 예. 싸움이 아니면 큰 어떤 정치적 혼란이 생길 것이다. 예. 아니 예컨대 조국 혁신당 예. 봅시다. 지금 당 대표가 조국 대표가 아니잖아요. 네, 그 김준영 의원이 권한대행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전당대회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도 조국 혁신당도 이미 사법 리스크 관리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 대표도 본인이 언제 대법원 판결 나올지 모르니까 당을 단단하게 만들고 예. 체제 정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조기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 거고 권한대행 체제로 가고 사실은 비상사태에서나 있을 법한 거죠. 그러니까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어느 1당, 2당, 3당이 전부 문제가 되네요. 8월 달 붕괴, 빅뱅이 일어난다. 2당이야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 리스크거든. 이렇게 노니까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는데 이게 그 칠레 비슷한 정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남미의 칠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만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시간이 좀 다 돼가긴 하는데. 칠레가 4년 동안 대통령 4번 탄핵됐고 네. 완전한 무질서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탄핵을 반대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새 질서를 만드는데 한국은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양상은 그 혼란의 양상은 한국 정치가 칠레화될 수 있다. 그 어떤 안 좋은 점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뉴스 인사 프라임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오늘은 세계와 K 코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더 은밀하고 재밌는 얘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